9주차 데이터 처리 시작하겠습니다. 총 2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파일을 입출력하는 방법,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먼저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먼저 램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램은 이제 랜덤 액세스 메모리라고 해서 실행 중인 프로세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뭐 변수에다가 어떤 데이터 값들을 저장을 하잖아요. A에다 10을 저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램에다 데이터를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 램은 빠르지만 비싸고 이제 전력 공급을 필요로 해요. 데이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프로세스가 종료되거나 전원이 꺼지면 이 데이터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수가 없죠. 그리고 비싸기 때문에 램은 그 크기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용량이. 그래서 램보다는 느리지만 램보다 가격이 싼 디스크 드라이브에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저장을 하는 게 좋은데, 용량이 크고 또 프로세스가 종료가 되거나 전원이 꺼지더라도 데이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데이터들은 이제 프로그램이 끝나거나 아니면 전력 공급이 이제 파워가 이제 내려간다 하더라도 데이터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디스크 드라이브에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돼요. 그러면 프로그래머는 이런 디스크와 같은 비휘발성 장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지속성을 이제 다룰 필요가 있는 거죠. 이 디스크 드라이브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는 결국 파일에다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뭐 윈도우 탐색기 같은 걸 열면은 많은 파일들이 있죠. 뭐 그런 파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디스크 장치에 데이터를 그럼 저장하는 방법으로 이제 일반 파일에다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 일반 파일보다는 데이터 분석을 좀 하기에 용이한 구조화된 파일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저장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다루도록 해보죠. 파일 입출력과 파일 쓰기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 파일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파일을 열어야 돼요. 파일을 연다라는 거는 이제 뭐 파이썬 같은 그런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파일을 연다라는 건 뭐냐면, 그 파일을 여는 함수를 보통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대부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파일을 열어서 그 파일에 접근을 하고 그 파일에다 내용을 읽기도 하고 쓰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을 열 수가 있는데, 이 오픈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파일을 열 수 있고요. 여기에 파일의 경로를 이제 써주는 거죠. 문자열로 이제 써주는 거죠. 예를 들면 뭐 C 드라이브에 뭐 어느 폴더 밑에 어느 파일을 열어라 라는 식으로 이제 문자열로 이렇게 써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파일을 열 때 파일을 여는 모드를 여기다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얘도 이제 두 자리로 구성된 이제 문자열로 이제 작성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파일을 열지를 결정하는데, 두 개라고 했죠, 문자가. 그래서 첫 번째 오는 문자는 이제 R, W, X, A 이런 것 중에 올 수가 있는데, R은 read 읽기 모드로 이제 파일을 열겠다는 뜻이고, write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열겠다라는 거고요. X는 쓰기 모드로 파일을 여는데, 만약에 열 수 있는 파일이 존재할 때만 열고 파일이 없으면은 열지를 않아요. 그럼 얘는 뭐냐? 없으면은 파일을 생성을 하고서 열어요. 없는 파일을 생성을 하고 열어요. 읽기 모드에 당연히 읽을 파일이 있어야 되니까 있어야 되겠죠. 얘는 없으면 열 수 없고요. 그 다음 A append 한다라는 건데, 추가 모드로 파일을 열고요. 파일을 연 다음에 이 W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존재하는 파일을 열게 되면은 여기 파일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덮어 쓰면서 쓰게 되고, 그냥 처음부터 다시 덮어 써버려요. 쓸 때 파일의 내용을. 근데 A로 열게 되면은 쓰기 모드로 열긴 하는데, 여기까지 파일의 내용이 있다고 했을 때 이 다음부터 파일의 내용을 쓰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A 모드로 여는 방법이에요.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모드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요거랑 요거를 많이 사용할 거고, 오늘도 이 두 개만 거의 다루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자열로는
어떤 종류의 파일을 열 건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데, 크게 나눠서 파일은 텍스트 파일하고 이진 파일로 나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파일을 열 때는 T를 써주면 되고, 이진 파일을 열 때는 B를 써주면 돼요. 텍스트 파일은 말 그대로 그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제 그 문자 코드 체계가 있었죠. 아스키라든지 UTF-8이라든지 아니면 유니코드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자 코드 체계로 이루어진 파일들이 이제 텍스트 파일이 되거든요. 이런 걸로 이루어진 파일을 연다라는 게 이제 텍스트 파일로 연다라는 거고요. 이진 파일은 뭐 동영상이나 이미지, 그리고 뭐 음원 파일들, 아니면 이제 그 외 기타 응용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뭐 한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스프레드시트, 엑셀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이런 것들은 이제 얘네들만이 이제 정의해 놓은 형태의 바이너리 코드로, 뭐 물론 텍스트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텍스트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떤 바이너리 정보들이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진 파일 같은 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죠. 자, 파일은 시스템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무한정 열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열다 보면 시스템에서 이제 파일을 더 이상 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파일을 다 사용을 하면은 이제 닫아줘야 돼요. 다 사용했다라는 의미로. 그래서 오픈 함수로 파일을 열었으면 이 오픈 함수가 여기 보면은 이제 무언가를 리턴하는데, 그 리턴한 결과를 변수에다 받고 있죠. 이 변수에 뭐가 리턴이 되냐면 파일 객체가 리턴이 되거든요. 이 리턴한 파일 객체의 클로즈 메소드를 이용해서 파일을 닫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파일 오브젝트라는 변수에 파일 객체를 저장을 했다면은, 이제 연 파일의 객체를 저장을 했다면은 이 클로즈 메소드를 호출하면 이제 시스템, 이제 다른 프로그램이나 다른 곳에서 이제 이런 파일 자원을 쓸 수 있도록 닫아주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파일을 이제 쓰는 방법에 대해, 이제 여기는 이제 파일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다뤘다면은, 이제 열었잖아요, 파일을. 그럼 그 파일을 열었으면 그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 파일의 내용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보면요, 그 파일 객체의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파일의 내용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픈 함수가 리턴한 객체의 라이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이제 파일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바로 한번 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작성을 미리 해뒀어요. 여기 파일 입출력에 대해서. 자, 여기 보면은 일단 코드부터 설명을 하고 가볼까요? 여기 보면은 이제 pim이라는 이제 변수에 이렇게 텍스트를 이만큼이죠. 이게 따옴표를 세 개로 묶어서 여러 줄의 이제 텍스트를 이제 작성을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텍스트고요. 문자열이고요. 그다음에 이 문자열의 길이를 한번 출력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파일을 열 거죠. 파일을 여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파일을 열어서 여기 파일 객체를 이제 리턴 받아서 여기에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이제 파일의 이름을 뭘로 할 거냐면 test1.txt라는 이름으로 했어요. 이 파일은 현재 존재하지 않으면 생성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있다면 그냥 해당되는 파일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파일에다가 내용을 쓰는 걸 실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기 모드로 열고, 이거는 이제 텍스트 파일이니까 텍스트 형태의 이제 파일이라고 알려주면서 쓰기 모드로 열게 돼요. 이 T는 생략 가능해요. 텍스트 모드일 경우에는 얘는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W라고만 해도 무방해요. 자, 그래서 이제 결과를 한번 볼게요. 파일에 대해서 내용을 썼어요. 무슨 내용을 썼냐? 이 내용을 쓴 거죠. 이 내용을 썼어요. 이 내용을 쓰고 이제 그 얘가 이제 무언가 결과를 리턴을 해주거든요. 그 결과를 한번 리턴한 결과를 한번 보고요. 그리고 파일을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내용을 다 썼잖아요. 위에 있는 이 C의 내용을 다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다 썼으니까 이제 닫아주는 부분까지.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테스트를 미리 해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런 파일들이 있는데, 얘를 지울게요. 테스트 1점 파일을 지우면
실행을 해볼게요. 지우고. 자, 지금 여기 보면 테스트 1이라는 파일이 안 보이는 걸 보고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151이라는 결과를 두 개를 출력하고서 이제 종료를 했는데 첫 번째 151이 출력된 건 여기죠. 이거는 이제 요 문자열의 길이를 출력을 한 거니까 151개라는 길이가 151이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썼어요. 파일에다 내용을 썼어요. 요거를 썼죠. 그러면 그 결과를 반환받았는데 이 write라는 메서드는 쓴 내용의 바이트의 크기 여기가 이제 1바이트잖아요. 다 문자 하나가 이제 하나의 바이트를 차지하게 되는데 151글자니까 151바이트를 차지하니까 이 결과가 쓴 양이 151바이트라서 리설트에 15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고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죠. 이제 다 썼으면 이제 파일을 닫아줬어요. 이제 파일의 내용을 쓰고 그러면 뭐 요것만 출력되고 마느냐 아니죠. 이게 뭐 아까 테스트 1을 지웠는데 테스트 1.txt 파일이 생성이 됐어요. 보면 아까 문자열의 저장 이 pm이라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문자가 고스란히 이 텍스트 1.txt 파일에 저장이 된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파일을 생성을 하고 쓰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이 파일에다 저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컴퓨터가 꺼지든 아니면은 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됐던 간에 이 데이터는 이 파일에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프린트 함수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프린트 함수로도 파일을 쓸 수가 있어요. 파일의 내용을 쓸 수가 있는데 먼저 파일을 열고요. 똑같이 이것도 이제 예제를 한번 보죠. 자, 이번 test2.txt 파일로 이제 만들었는데 이 test2.txt 파일도 지워볼게요. 지우고 삭제했어요. 자, 이제 여기 보면은 파일을 열었죠. 항상 열면은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파일을 닫아주는 부분이 나와요. 이 저장된 변수 안에 있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자, 이제 프린트를 이용해서 내용을 이제 넣는데 쓰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린트할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작성을 했잖아요. 이 프린트를 할 건데 그냥 프린트를 하면은 예를 들어 여기서 그냥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화면에 이렇게 프린트가 되겠죠. 화면에 프린트가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프린트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이걸 설명을 하면 파일이라는 이제 키워드 이제 매개 변수에다가 이 파일 객체를 넣어주면요. 파일 객체를 넣어주면 이 파일에다 출력을 해요. 그러니까 프린트가 화면에다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파일에다 출력을 바꿀 수가 있어요. 출력의 위치를. 그다음에 이 sept라는 이 세퍼레이터를 줄여서 이제 sep이라고 이제 써놨는데 얘는 그럼 뭐냐 하면은 빈 문자열을 넣어주고 있죠. 얘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제 파이썬 인터프리터를 좀 실행을 시킬게요. 자, 여기서 A는 10이고요. B는 ABC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A하고 B를 이렇게 출력을 하면은 10하고 A, B, C가 이렇게 한 칸 떨어져서 나오잖아요. 근데 만약에 프린트 A, B하고 sept라는 매개 변수에다가 키워드 매개 변수에 이제 샵을 넣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객체를 출력을 하는데 그거를 뭘로 구분해서 출력하겠다라는 거냐면 샵으로 구분해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거가 돼요. 그러면은 빈 문자열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붙여서 출력이 되겠죠.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객체가 여러 개 올 때는 이렇게 그냥 붙여서 출력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end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프린트 for I in range 10번을 프린트를 할 건데 프린트 AAA 이렇게 10번을 프린트를 해보죠. 그러면 이 프린트 문이 한번 실행되고서 출력을 하면 그 다음에 개행을 하죠. 즉 프린트를 하고서 끝에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를 여기다 써주는 건데 여기서 for
프린트 이제 AAA를 출력할 때 AND를 뭐 샵으로 바꿔놓으면 이런 식으로 요 프린트가 끝난 다음에 끝에 샵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계행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얘가 AND가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계행 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계행 문자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입력하지 AND에다 어떤 내용을 넣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계행 문자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AND에다 아무것도 안 넣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붙어서 나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냐 하면은 맨 끝에 이제 이 내용을 출력을 하고 나서 끝에다가 계행을 붙이지 않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파일에 쓸 때 파일에 아까 테스트 1을 보면은 끝에 이제 계행이 안 돼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딱 요만큼이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잖아요. 여기가 계행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계행 문자가 하나가 추가가 된 상태가 되겠죠. 이걸 추가하지 않으려고 지금 여기서처럼 AND도 이렇게 여기처럼 아무것도 넣지 않겠다라고 이제 기술을 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이제 프린트 함수를 이용해서 진짜 파일에다 출력이 되는지 요 내용이 요 test2.txt 파일에 출력이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실행했어요. 그리고 프린트가 아무것도 안 됐죠. 프린트 함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내용을 이 파일에다 출력을 했기 때문에 화면에 출력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test2.txt 파일이 생성이 되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그 내용이 화면이 아니라 파일로 출력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파일을 이제 내용을 저장을 했어요. 우리가 데이터를 파일에다 저장을 했는데 그 데이터를 저장만 해두면 쓸 수가 없죠. 읽어와야지 내용을 읽어와야지 또 쓸 수가 있겠죠. 그 내용을 이제 프로그램에서 써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read라는 함수를 이제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제 그런 파일의 내용을 읽을 수가 있는데, 역시 파일 객체에 있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파일 전체를 한 번에 읽는 방법을 한번 보면 파일을 열어줘요. fin이라는 변수에다 파일 객체를 저장을 했네요. 여기서는. 그래서 test1.txt 파일을 열어요. 이거 아까 어디서 만들었냐면 요 위에 있는 요 예제에서 만든 이 파일이에요. 어디 갔어? 요 파일이에요. test1.txt 파일. 요 파일을 말하는 거고, 거기에는 요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test1. 파일을 만들었어 이미 전 예제에서. 그래서 이제 읽을 거니까 R 모드로 열고요. 역시 이건 T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어. 텍스트 모드는 생략 가능. 자, 그래서 이제 변수에다가 이제 이 파일 객체로 열었잖아요. 그 파일 객체를 이용해서 그냥 read 메서드를 호출해 주면은 이 파일 test1.txt 파일에 있는 내용을 그냥 한 번에 전부 다 읽어와요. 통째로. 그 읽어온 내용을 어디에다 저장을 한다? 여기에다 저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 읽어왔으니까 이제 파일은 더 이상 열 필요가 없죠. 다 읽어왔으니까 내용을. 그래서 닫아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길이를 출력해보고, 여기에 저장된 내용의 길이를 출력해보고, 그리고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출력을 해본 거죠. 실행을 해보면, 자, 이거고요. 네. 파일을 열고 읽기 모드로 열고요. 이렇게 읽기 모드로 열고 읽었어요. 전부 다 읽어서 어느 변수? pim이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했고, 이제 다 갖고 왔으니까 닫고, 여기에 이제 파일의 내용이 저장인데 이 변수의 길이와 그리고 이 내용을 출력을 해보면 결과가 지금 보는 것처럼, 길이가 아까 151이었잖아요. 그 파일 저 뭐지? C의 길이가 151개의 문자로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151이라고 출력이 되고 그 내용이 여기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두 번째 프린트에 의해서. 그렇죠? 자, 그래서 파일을 읽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파일이 굉장히 뭐 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동영상 파일 같은 경우 엄청 크잖아요, 내용이. 그런 경우는 이제 그만큼 그 파일의 크기만큼의
내용을 어디에다 이제 변수에다 저장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런 변수에다 저장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 디스크 파일에 있던 내용을 뭐 SSD가 됐던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가 됐던 이런 내용이 여기 저장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파일에.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통째로 이제 어디에다 올리냐면 변수는 항상 메모리하고 매핑이 돼요. 램. 이 램에 이제 저장이 돼요. 이 전체 내용이. 그래서 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은 이 내용을 읽어올 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일정 크기로 내가 필요한 만큼 잘라와서 읽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내용을 저장하기 위한 변수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일단은 빈 문자열로 선언이 되어 있죠. 그런 다음에 몇 개씩 읽어올 거냐면 아까 151개였는데 나는 100개씩 읽어오고 싶은 거예요. 100개씩 읽어와서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파일을 열었어요. 이렇게 파일을 열었고요. 151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100개만 가져오니까 여기서 100개만 가져오니까 아직 51개가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 후에는.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하나씩 다 가져오기 위해서 반복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while 루프를 돌리고 있는데 무한 루프를 돌리고 있네요. 우리가 지금 151이라는 건 지금 알고 있지만 파일을 알고 있지만 실제 파일의 크기를 모를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100개씩 끊어와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무한 루프를 돌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한 루프를 무한 반복을 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멈춰야 되겠죠. 다 읽었으면 멈춰야 되겠죠. 그럼 그 멈추는 방법을 잠깐 보면 우선 청크 뭐 조각을 하나 가져오는 거죠. 파일 내용의 조각을 가져오는데 아까 파일 뭘로 열었죠? 연 객체를 FIN에 저장을 했죠. 그럼 얘로 읽어오면 이 파일 객체로 내용을 읽어오면 되겠죠. 이 파일이 이제 들어있는 이 파일을 뜻하는 객체가 되니까. 그래서 읽어요. 근데 여기 보면 사이즈를 넣어주고 있죠. 아까는 그냥 리드 하고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무것도 안 넣어줬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넣어주면 통째로 전체를 다 갖고 온다고 했는데 이렇게 사이즈가 뭐죠? 100이죠. 100을 넣어준 거예요. 한마디로 100. 100을 넣어주면 100바이트만큼을 읽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오고요. 그러면 이제 전체 그 텍스트의 내용 중에 일부 100바이트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져오겠죠. 여기 100바이트. 그리고 나머지 여기 51바이트가 지금 아직 안 읽어진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100바이트를 읽어오고요. 만약에 이 청크가 아니다, 거짓으로 판별된다 하면은 이제 끝내요. 이 화일 루프를 끝내요. 다 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안 걸릴 거예요. 100바이트 가져와서. 그리고 이제 여기에다 추가를 하고 있죠. 이 내용을. 플러스는 연산자를 이용해서 추가를 했어요. 그럼 151바이트 내용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무한 루프니까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가져와요. 100바이트만큼을 가져오려고 하는데 51바이트밖에 안 남아 있죠. 그래서 그냥 100바이트를 가져오라고 해도 51바이트밖에 없기 때문에 51바이트까지만 가져와요. 그 뒤에 뭐 남은 게 없으니까. 그래서 나머지 51바이트가 여기 오고 아직 내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실행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51바이트를 아까 100바이트 붙인 거에다 더하기는 해서 51바이트를 더 붙이게 되죠. 51개의 문자를 더 붙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져온 다음에 이제 뭐가 남았냐? 한번 이제 루프를 또 돌려야 되잖아요. 루프가 이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읽어와요. 아까 이제 100바이트 가져왔고 이제 51바이트를 이제 가져오고 났으니까 이제 내용이 없어요. 그럼 없으면 여기에는 뭐 이제 갖고 올 내용이 더 이상 없다고 하면 그냥 비어 있는 문자열을 가지고 와요. 비어 있는 문자열은 펄스로 판단이 되고요. 그거를 not 했으니까 true가 돼서 이제 비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한마디로 청크가 없으면 내용이 없으면 이제 브레이크 문을 만나서 빠져나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100개씩 이제 가져오면서 파일을 다 내용을 읽어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파일은 쓸 일이 없어서 파일은 닫아주고요. 내가 가져온 내용은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변수에 이제 다 더하기는 연산전을 이용해서 다 붙여놨죠. 그래서 길이를 출력하고 내용을 출력을 해보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서 100개씩 여기다 그 전체 내용 여기다 다 가져와서 100개씩 붙여놓고 전체 내용을 결국은 다 붙인 게 거기 때문에 뭐 메모리를 다 쓰는 거나 마찬가지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조금씩 가져와서 뭔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가져와서 뭐 처리하고 그런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돼요. 뭐 여기 이거는 이것처럼 뭐 변수에다 모든 내용을 저장한다라는 개념보다 이거는 이제 예제니까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볼게요. 이거를. 자, 여기 보면 사이즈 100 그리고 비어있는 문자를 하나 선언해주고 이제 읽어오는 거죠. 그래서 조각조각 가져온 다음에 붙이고 있어요. 더 이상 읽을 게 없을 때까지.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역시 잘 출력이 되죠. 151바이트 길이가 151이고요. 그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잘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파일을 읽는 방법, 전체 읽는 방법, 그리고 부분 읽는 방법, 일정 크기로 읽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리드 라인이라는 메서드가 있어요. 얘는 라인 단위로 읽어온다는 거거든요. 라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줄 한 줄 읽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텍스트 원 파일 내용을 보면 이렇게 개행으로 구분돼서 한 줄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한 줄씩 읽어요. 이 비어 있는 요 라인도 읽어와요.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씩 읽는 방법을 한번 실습을 해보면 비어 있는 이제 빈 문자에 있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역시 똑같이 파일을 읽어요. F2에다 저장을 하고요. 객체를 역시 무한 루프를 돌리는데 더 이상 읽을 라인이 없을 때까지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라인을 가져오는데 리드 라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가져왔어요. 만약에 라인이 없으면은 끝내면 이제 반복을 끝내면 되는 거고요. 있으면 이제 이게 실행이 안 되겠죠. 있으면 그래서 계속 라인을 붙여 나가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파일 이제 여기 빠져나왔다는 것은 더 이상 읽을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다 갖고 온 거고 파일의 내용은 그래서 닫아주면 되죠. 그리고 이제 역시 똑같이 출력을 해본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실행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리드 라인 메서드를 이용해서 한 줄 한 줄씩 가져온 다음에 그걸 계속 변수에다 붙여나가면서 출력을 하는 거죠. 자, 실행을 해보면 역시 똑같이 151에 내용이 잘 출력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게 여기가 브레이크가 안 걸렸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라인에는 여기서 요 비어있는 라인 있잖아요. 여기는 뭐가 이제 오게 되냐면은 개행은 있잖아요. 그죠? 개행 문자가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딸려 들어오기 때문에 내용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내용이 안 보이지만 여기는 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행 문자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가져오는 거예요. 내용을.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실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터레이터를 파일 객체는 이터레이터로 작동을 해요. 반복 가능한 객체라는 얘기예요. 이터레이터는 반복 가능한 객체. 그래서 이 파일 객체는 반복 가능한 객체로 동작을 할 수 있고요. 이 경우도 똑같이 리드 라인 하듯이 라인을 하나씩 가져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보면 똑같죠?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이 파일 객체를 뭘로 쓴 거냐면 이터레이터로 쓴 거예요. 그래서 요 파일 객체 안에 있는 라인을 하나씩 가져온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일 객체는. 그러면 그래서 한 라인씩 가져오게 돼요. 그래서 한 라인씩 붙이고 그리고 출력을 하면은 아까와 같은 결과를 또 얻을 수가 있죠. 이런 방법으로도 읽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파일 객체로부터 이터레이터 형태로 쓰고 있죠. 반복 가능한 객체 형태로. 자, 그래서 실행해 보면 얘도 역시 잘 똑같이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다음 파일 입출력 리드 라인스 메서드예요. 리드 라인스 메서드.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얘는 그럼 뭐 하는 메서드냐? 얘는 일단은 파일을 열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포르프를 지금 여기서 안 돌리죠. 그냥 리드 라인스로 가져오죠.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가 파일에 어떤 1번 라인, 2번 라인, 3번 라인 이렇게 써 있겠죠. 문자열들이 이렇게 쭉 글들이 써 있겠죠. 그럼 리드 라인스로 이제 갖고 와서 라인스에다 저장을 하고 있는데 라인스로 저장을 하면은 각 라인을 하나의 요소로 갖는 리스트 형태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1번 라인 이렇게 쭉 있고요. 2번 라인, 3번 라인이 이렇게 세 개의 요소, 지금 만약에 라인이 세 개였다면 세 개의 요소가 있는 리스트를 반환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출력을 해보면
자, 이거는 몇 개의 라인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문자열에 있는 포맷 메서드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여기 중괄호에다가 이제 넣어줘서 몇 개의 라인으로 되어 있다라고 출력이 되고, 그다음에 프린트 라인스 해보면 얘가 이제 리스트에 각각의 라인이 이제 요소로 들어가 있는 리스트가 이제 출력이 되고요. 그럼 리스트니까 이제 리스트로부터 이제 포인구문을 이용해서 한 라인씩 이제 프린트를 하는데, 개행을 하지 않고 이제 프린트를 하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얘를 자, 이렇게 6개의 라인을 읽어왔다. 왜? 이 라인스에 저장된 게 6개의 라인이 있는 거니까 각 라인별로 이렇게 두 번째 이 라인을 출력을 해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나오죠? 여기 보면 리스트 형태로 하나의 라인씩 가져오죠. 자, 끝에 개행이 다 추가가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개행이 추가가 되어 있고요. 자, 프린트를 해요. 라인별로 프린트를 하는데 프린트할 때 개행 안 하기로 했는데 개행이 되고 있죠? 왜 개행이 되느냐? 이미 이 문자열 자체에 이 하나의 요소마다 개행이 하나씩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 개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엔드를 안 붙이면은 두 줄씩 떨어지게 되죠. 개행이 붙어 있는 거에 또 개행을 붙이니까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이게 한 줄이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에다가 엔드에다가 개행을 무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빈 문자열을 넣어주고 있는 것도 유심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어요. 자, 이 정도만 해도 일단은 파일을 읽고 쓰는 거는 크게 문제 없어요. 텍스트 파일을 읽고 쓰는 거는. 자, 그러면 이제 이진 파일을 쓰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뭐든지 쓸 때는 아까도 라이트 메서드로 썼잖아요. 똑같아요. 이진 파일도 결국은 라이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쓰면 돼요. 다만 쓰는 내용이 텍스트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이진 데이터인 거죠. 이진 데이터를 쓰게 되는 거죠. 자, 파일을 열 때 그러면 두 번째 매개 변수에다가 뭐를 포함시키면 이진 모드로 열 수 있다고 했죠? b를 포함시키면 된다고 했죠? 자, 이렇게 하면 문자열 대신 바이트를 읽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픈을 할 때 이렇게 b를 넣게 되면. 자, 이진 파일을 한번 써보는 거를 실습을 해보죠. 자, b 데이터에다가 레인지 0에서부터 256 전까지, 그러니까 255에 대한 해당하는 숫자가 쭉 만들어지겠죠. 그걸 무슨 함수를 이용해서 바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바이트 데이터로 바꾼 거를 여기다 출력을 하죠. 여기다 이제 저장을 했어요. 자, 그리고 프린트해서 이게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열었네요. fout이라는 변수에다가 이제 파일을 열어서 객체를 여기다 전달을 하는데, 이름은 뭘로 지었냐면 binary.dat라는 파일로 지었어요. 텍스트 파일이 아니니까 txt라고 안 했어요. 그냥 dat라고 했어요.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일이다 해서. 그리고 쓸 거잖아요. 우리는 파일을 써야 되니까 w로 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진 모드로 열어야 되니까 b라고 이렇게 썼어요. 그죠? 이게 중요하죠. 파일 열 때. 그리고 이제 파일을 쓰면 되겠죠. 파일을 쓰는데 그냥 요거 이진 데이터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쓰면 돼요. 여기다 이제 썼어요. 다 썼으니까 이제 뭐 하면 되죠? 닫아주면 되겠죠. 자, 한번 실습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0부터 255까지의 숫자를 아예 바이트 이진수로 이렇게 쭉 묶어버린 거고요. 이진수의 형태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꿔버려서 그거를 길이를 이제 몇 바이트인지 길이를 한번 출력해보고 파일을 열어서 쓰고 닫았어요. 실행을 해볼게요. 자, 256이죠. 0을 포함하니까 0부터 255까지니까 총 256바이트를 이제 의 길이를 갖는 이진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다 썼죠? binary.dat 파일에다 쓰고 있잖아요. W 모드를 열었으니까 없으면 생성을 하겠죠. 한번 요거거든요. 요걸 한번 열어보면 자, 이런 형태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죠? 뭐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뭐 이렇게 쭉 나오겠죠. 근데 0에서부터 이렇게 되는 이런 문자들은 표현이 된 이제 프린트가 화면에 인쇄가 가능한 문자가 아닌 거죠. 예를 들어 뭐 B 소리를 울리는 문자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바이트가 있죠. 거기는 해당되는 출력할 수 있는 문자열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고요. 그 뒤에는 이제 뭐 거기에 해당하는 숫자, 문자들이 이렇게 쭉 출력이 돼요. 우리가 아스키 코드로 보면은 뭐 65번 해당하는 게 이거죠. 한 이게 65바이트가 되겠네요. 그러면 65번 이렇게 쭉 A, B, C, D, E, F, G 출력되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 쭉 출력이 되고, 요 뒤에도 뭔가
출력하기가 굉장히 나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진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진 데이터를 다시 읽어와야 되겠죠. 이진 데이터를 읽어오는 방법을 한번 보면은 이제 뭘로 읽을 거니까 이제 R을 쓰면 되고요. 두 번째 모드로 역시 바이너리 파일을 읽을 거기 때문에 B를 쓰면 돼요. 그래서 이진 파일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일단 파일을 열어야 되겠죠. 읽기 모드, 바이너리 모드로 열고 아까 생성된 그 파일을 여는 거예요. 지금 위에 예제에서 생성한 파일. 그래서 읽어와요 이제. 그래서 읽어와요 이렇게. 데이터를 읽어왔고요. 그 다음에 길이를 한번 재보죠. 아까 그 바이트의 길이가 얼마였죠? 256이었죠? 256바이트가 그대로 출력이 되면 제대로 읽어온 거겠죠. 그리고 한번 그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을 다 읽어왔으니까 여기 클로즈를 하는데 이 클로즈는 여기서 다 읽어왔기 때문에 여기로 와도 상관은 없어요. 내용은. 자,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여기가 아니고 요거죠. 자, 읽기 모드, 바이너리 읽기 모드로 이제 파일을 열었고요. 파일 읽어왔어요. 전체를 다 읽어왔고, 만약에 여기서 1분만 읽어오고 싶으면 역시 또 숫자를 써주면 돼요. 1분만 10바이트만 읽어오고 싶다면. 그 다음에 길이 256이 그대로 출력이 되면 될 거고, 출력. 얘는 여기 와도 다 읽어놨, 여기서 다 이미 읽었으니까, 여기서 다 읽었으니까 여기 와도 상관없어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256이고요. 자, 여기 B가 붙어 있는 게 바이너리 형태의 코드라고 했죠. 바이너리 데이터라고 했죠. 비접도가 붙은 게. 그래서 요런 데이터가 이제 0, 0, 1, 2, 3, 4, 5, 6 순서대로 아까 0부터 256까지 저장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출력이 되고 여기는 좀 텍스트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텍스트 형태로 이제 출력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는. 그리고 쭉 가서 마지막에 FF까지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까지 쭉 가면은 이렇게 FF까지 255까지 출력이 그러니까 저장이 된 것들을 갖고 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제 클로즈 메서드를 한 번 더 설명을 할게요. 이제 파일을 다 쓰면은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닫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파일은 읽었으면 다 쓰고 나면. 그래서 열려있는 파일을 닫지 않았을 경우 파이썬 더 이상 파일 객체가 만약에 열려있는 객체를 만약에 클로즈 메서드로 닫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뭐 까먹고 안 닫았을 수도 있고 실수로 안 닫았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더 이상 파일 객체가 파일을 참조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닫혀요. 자동으로 닫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경우가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은 얘가 만약에 dfread라는 함수로 만들었어요. 얘를 이 내용을. 자, 그러면 이 fin이라는 파일 객체는 요 함수 안에서만 사용이 되는 거죠. 우리가 네임스페이스 배워서 알겠죠. 그 다음에 read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for i는 뭐 range 10 이렇게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짰다고 하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될 텐데 자, 얘가 리드 하면서 얘가 요 리드 함수가 끝나면서 이제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이제 사라질 거 아니에요. 사라지면 더 이상 이 파일은 그 파일 객체를 참조하고 있는 변수 f인과 같은 변수가 없잖아요. 파일 객체가 메모리에 있었다가 fin이 얘를 이제 저장하고 있는데 fin이 사라졌으니까 참조하고 있는 게 없죠. 이런 경우는 이제 닫아줘요. 파이썬이 알아서 닫아주는데 하지만 이제 그런 파일을 다루는 요런 리드와 같은 함수가 여기 보이는 리드와 같은 함수가 오랫동안 작동하는 함수가 있어요. 계속 파일을 열어두고 있어요. 얘가 오랫동안 작동을 하면서 파일을 계속 열어두고 닫지 않는다면 시스템 자원을 낭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파일은 닫으면 닫아주는 코드를 작성해 주는 게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야 되고요. 자, 그리고 이 close라는 메소드를 우리가 호출을 매번 할 수 하는데 이게 방금도 했지만 잊어버릴 수가 있어. 사람이다 보니까 닫아주는 거를 실수로 잊어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안 닫아주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with 구문을 이용해서 파일을 열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마 위드 구문은 예전에 특수 메서드에서 위드 구문 얘기가 살짝 나왔었는데 컨텍스트 매니저예요. 이 위드 구문은 컨텍스트 매니저고 이 위드 구문 내에서 파일이 이제 내용이 실행되고 나면은 자동으로 이 클로즈 메서드가 있는 객체들은 자동으로 클로즈 메서드로 호출해서 열려 있는 자원을 닫아주는 메서드 구문이에요. 이 위드 구문이. 그래서 위드 구문 형식은 위드 오픈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fin이라는 함수에다가 오픈해가지고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뭔가 객체를 전달을 해줬잖아요. 그런데 위드 구문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파일 객체를 연 거를 이 연 파일 객체를 이름을 이걸로 쓰겠다라고 이제 as 구문을 이용해가지고 써주면 돼요. 일종의 엘리아스를 정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변수처럼 쓰면 돼요. 똑같이 read 읽다 읽어온다. 그리고 이제 위드 구문이 끝나겠죠. 이 위드 구문이 들여쓰기가 된 여기까지가 위드 구문이 되거든요. 끝나면 이제 여기를 빠져나가면서 알아서 이 fin을 클로즈를 해줘요. 그래서 위드 구문을 쓰면은 우리가 클로즈 해주는 것을 이제 막을 수가 클로즈를 안 하는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 예제를 위드 구문으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는데 여기서는 강의에서는 그냥 하나만 해볼게요. 하나만. 자, 마지막 예제 한번 하나만 해보죠. 한마디로 얘를 뭐 하라는 거야. 위드 구문을 이용해서 하고 위드 구문은 이렇게 변수에다 저장하는 형태가 아니라 as fin 이런 식으로 해주고 파일을 이렇게 읽어온 거죠. 읽어왔죠. 그러면 fin 요거를 이용해서 읽었죠. 그럼 클로즈는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클로즈라는 거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잊어버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파일을 연다 하면은 이 위드 구문을 이용해서 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이제는. 자, 그 다음에 파일의 위치를 다루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파일을 읽는데 파일의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그래가지고 리드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파일을 이렇게 쓰잖아요. 어떤 파일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리드 메서드를 이용해서 쓰는데 뭐 10개씩 쓴다고 하면은 처음에 이제 10바이트만큼 이렇게 써질 거예요. 그리고 또 10바이트만큼이 써지죠. 그러면 이 써지는 위치를 이 파일 객체는 지금 내가 어느 파일 부분을 와가지고 있는지를 읽어오는 거예요. 여기 데이터가 쭉 있으면 이게 10개를 읽어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디까지 갔는지, 파일의 어느 위치까지 내가 읽었는지 또는 어느 위치까지 썼는지에 대한 이 위치 정보를 이 파일 객체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오픈해가지고 어떤 파일 객체에다가 우리가 파일 객체를 이제 이용해서 리드를 하게 되는데 읽고 나면 이 파일 객체가 이 파일이 어느 위치까지 내가 읽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얘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파일에 내가 지금 파일이 이 파일 객체 어느 위치까지 왔는지를 알고 싶을 때가 있고 그 위치를 내가 바꾸고 싶을 때도 있어요. 바꾸고 싶을 때. 지금 포인터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내가 다시 일로 와가지고 다시 읽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있는 내용들은 필요가 없어서 스킵을 해서 여기서 갑자기 여기까지 그냥 건너뛰어서 여기서부터 읽고 싶다든지 이런 식으로 파일의 이런 읽고 있는 위치를 바꾸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위치인지 알아보는 메서드가 뭐냐면 텔이라는 메서드고요. 특정 위치로 내가 파일을 읽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 또는 쓰는 위치를 바꾸고 싶다 할 때는 seek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 위치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치를 다루는 걸 한번 실습을 해볼 건데 설명을 먼저 하면은 fin에다가 이제 파일 객체를 받았어요. 아까 그거죠. 아까 만들었던 파일. 그리고 이제 위치 정보를 얘가 알 수 있다고 했죠. 그 파일 객체에서 텔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위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이 위치 정보를 이제 몇 바이트 위치에 있다라는 그 위치 정보를 여기다 이제 보내줘요. 이 위치 정보는 파일의 시작이 0이고요. 이 0에서부터 0바이트에서부터 만약에 파일 위치가 10바이트를 읽었으면 10바이트로 이동을 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10 이런 것들이 이제 리턴이 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텔하면 아마 처음에는 아직 열어놓고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0이라는 이제 위치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그 위치를 이제 0이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은 255바이트만큼 이동을 해요. 우리가 0부터 255까지의 숫자가 이렇게 바이트 1바이트씩 1바이트씩 해서 요 256개의 숫자가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이 파일에는 요 파일에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거죠. 00, 01, 02, 03 이게 한 바이트예요. 이걸 한 바이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16진수 두 자리가 한 바이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이트 이렇게 쭉 가가지고 맨 마지막에 파일의 끝은 FF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게 0번째고 여기가 255번째예요. 255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이동을 시킨다고 이제 시크 함수가 이 파일의 위치를 이동을 시킨다고 했죠. 바로 이 255번째까지 바로 이동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프린트를 해보는 거죠. 포스 해보면 이 시크 함수가 이동한 위치를 또 리턴을 해줘요. 텔처럼 비슷하게 리턴을 해줘요. 또 똑같이. 그러니까 얘는 이동시키면서 이동시킨 위치를 이제 리턴을 해주는 거고 그냥 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를 리턴을 해준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읽겠다는 거죠. 전체를 읽는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내가 위치한 그 파일의 위치 있죠. 내가 읽고자 하는 파일의 위치에서부터 전체를 다 읽어오는 거예요. 정확히는. 우리가 파일을 열자마자 리드를 하면은 처음에 시작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읽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전체를 읽어왔던 건데 이번엔 얘가 255 위치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읽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만 읽어오게 되죠.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것만 읽어오게 되게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길이를 한번 재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요만큼만 읽어왔으니까 그거 읽어온 걸 여기다 저장을 하고 있으니까 얘의 길이는 1바이트밖에 안 되겠죠. 거의 끝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거 하나 요소만 가져온 거니까 바이트만 하나 가져온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얘를 출력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수가 있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파일을 열고요. 위치 한번 열자마자 어떤 위치에 있는지 출력을 해봤고 그 다음에 255만큼 이동한 다음에 그 위치를 출력을 해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동한 위치로부터 데이터를 다 읽어와서 그것에 이제 읽어온 데이터의 길이와 읽어온 데이터의 요소로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죠. 실행 해보면 자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시작하자마자 열자마자의 위치는 0이죠. 그런 다음에 255로 이동을 해서 255 위치로 갔죠. 그럼 길이를 재보니까 거기서부터 다 읽어와봤자 한 바이트밖에 못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255. 그럼 비데이터만 출력, 이거를 0이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것만 딱 끝에 마지막에 있는 요 요소만 읽어왔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254까지 이동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제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거를 계속 한번 해볼게요. fin.close가 원래 있어야 되죠. 자, 계속 이거를 그러면 fin.seek 254로 이동을 했던 거를 이번엔 100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프린트 b데이터에다가 이걸 또 저장을 하고 b데이터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이제 실행을 해보면 seek가 아니라 이거는 이동을 한 거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어야 되죠. 그래서 b데이터는 point.read 이제 거기서부터 읽었어요. 자 실행을 해보죠. 실행을 해보면 이거 보면 이제 100번째로 이동해서 처음에는 이제 254로 이동을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읽어온 거는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100이라는 위치로 이동한 다음에 읽어온 데이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내 마음대로 파일의 위치를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렇게 파일을 읽어올 수가 있는 방법이 바로 얘예요. seek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는 거고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알고 싶다면 텔이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 돼요. 자 그래서 시크 메서드를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시크 메서드는 우리가 이제 아까는 뭐 여기 100, 254, 뭐 255와 같은 이런 숫자 하나만 넣어줬는데 이게 오프셋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 위치로부터 몇 바이트만큼 갈 거냐라고 알려주는 거죠. 여기 255만큼 갔다라는 거죠. 시작 위치가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 오리진이라는 특별한 값을 넣어주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끝에를 기준으로도 할 수 있고 내가 만약에 파일을 뭐 작업을 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 쭉 읽어 나가면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요 위치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그냥 하면은 요 위치에서부터 어디만큼 가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되는 건데
만약에 옵션은 어떻게 이제 현재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가느냐라고도 정할 수가 있어요. 즉 얘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게 되는데, 자, 여기 있는 값이 만약에 0이다. 내가 255만큼 가는데 여기를 0으로 설정을 했다 하면은 이게 처음 위치를 기준으로 해요. 얘는 이제 기본 값이에요. 굳이 안 넣어줘도 그냥 기본이 0이에요. 여기 있는 값은. 그래서 시작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갈 거냐라는 거고요. 만약에 1을 했어요. 이제 여기 있는 값을 1로 넣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0을 안 넣고 여기다 1을 넣은 거죠. 여기다 1이라는 값을 넣어주면은 얘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 즉 여기 아까 파일에 여기에 있었으면 여기서부터 몇 칸 갈 거냐라고 이제 되는 게 돼요. 즉 시크 5 한 다음에 여기다 1을 넣어주게 되면 내가 지금 파일에 요 위치쯤에 있다면 여기서부터 5바이트만큼을 이동한 다음에 여기로 이동한 다음에 그 뒤에를 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2인 경우예요. 2인 경우. 2인 경우는 그러니까 시크 함수에다가 시크 메서드에다가 뭐 2를 넣었어요. 두 번째 인자로 2를 넣게 되면 얘는 마지막 위치를 기준으로 해요. 즉 파일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여기로부터 얼마만큼 갈 거냐. 근데 마지막 위치에서부터 얼마만큼 갈 거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가면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가야 돼요. 뒤로 몇 칸 가는 식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음수를 넣어줘야 돼요. 요거인 경우는. 그리고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음수 양수 다 되겠죠. 1번인 경우는. 요 1번으로 설정할 경우는 음수 양수 다 되겠죠. 내가 이 위치에서부터 이쪽으로도 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음수를 넣어주면 되고 여기는 양수를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0, 1, 2가 의미가 하나도 전달이 안 되잖아요. 사실 그냥 숫자잖아요. 사람이 보기에는 나쁘기 때문에 OS 모듈을 인풋하면은 각각을 이제 시크라는 위치에다가 여기다 뭐 2바이트, 뭐 10바이트만큼 이동을 하는데 여기다 1 이렇게 하면은 좀 1이라는 게 의미가 잘 안 받아지니까 요거 대신에 OS 모듈에 정의되어 있는 값인 시크 커라는 변수예요. 그냥 이거는 이 OS 모듈에 들어있는 변수예요. 이 변수에 1이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실제 1 넣는 거예요. 요거 1이라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시크 커 하면은 시크 함수에 지금 커런트 현재 위치에서부터 하겠다. 아니면 end 끝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겠다. 또는 set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하겠다. 라는 식으로 이제 좀 의미가 있게 값을 전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예제를 한번 보죠. 여기서 이제 그 OS에 있는 그 상수를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 값을 그 변수에 있는 값을 써보면은 일단 OS에 있는 값을 써야 되니까 OS 모듈을 임포트를 해줘야 되고요. 그 모듈에 있는 값을 쓸 거니까. 그 다음에 함수로 이제 열었어요. 아까 똑같은 함수에 파일을 열었어요. 그 다음에 foin에서 이제 seek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마이너스 1만큼 가고 있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end니까 시크 end니까 끝에서 마이너스예요. 즉 우리가 이 파일이 00, 01 해가지고 FF까지 있는데 이 맨 끝에서부터 마이너스 1 여기로 이동했으니까 여기가 되겠죠. 파일 위치가 end 요 끝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만큼 갔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쓰면 이게 2잖아요. 값이 그러니까 이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이제 위치를 한번 여기 지금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딘지 한번 그 가져와 보고요. 그리고 읽었어요.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읽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출력을 해봤죠. 값을. 얘는 뭘까요? 그러면 seek set 또는 0을 넣어주면 파일의 시작 위치에서부터 어디 254만큼 가는 거죠. 254 만큼을 가서 그거 이제 위치를 한번 보는 거죠. 어느 위치에 가 있는지. 그 다음에 이번엔 뭐예요? 커져. 지금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제 254 위치에 와 있어요. 254 위치에 와 있는데 1만큼을 이동하죠. 그럼 어디로 가죠? 254에서 255 위치로 가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위치가 255로 변경된 거를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제예요. 자,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실행. 자, 여기서 끝에서 먼저 마이너스 1만큼 이동한 다음에 텔 하고서 b데이터 리드하고 요걸 출력하는데 포스를 출력을 안 했네요. 프린트 포스를 한번 출력을 해보죠. 위치를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자 위치가
끝에서 한 칸 256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끝에서 한 칸 이동을 했으니까 255라는 위치로 갔죠. 지금 255가 출력이 됐고 요거 그 다음에 끝에서 한 칸을 갔으니까 읽어야 될 데이터가 몇 개예요? 읽었어요. 데이터를 읽었는데 그 길이가 얼마겠어요? 읽은 데이터의 길이가 끝에서 한 칸 갔으니까 읽어보면 하나밖에 못 읽어오죠. 1. 그리고 B 데이터 자체를 출력해보면 다시 그 읽어온 데이터 끝에서 하나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디 갔냐 어떻게 했냐 이제 B 데이터로 또 데이터도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도 똑같이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해보고 자, 첫 번째 프린트 위치 끝에서 한 칸 그리고 길이는 하나 그리고 데이터는 내용은 요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는 시작 위치에서부터 254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254라는 위치로 가죠. 시작 위치에서부터니까. 그 다음에 두 개가 남아있죠. 256개의 데이터인데 254까지 갔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출력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25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읽었잖아요. 읽었기 때문에 다 읽었잖아요. 전체를 다 읽었어요. 지금.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여기서 보면은 요 그림판으로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자, 여기서 보면은 자, 파일이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거 시크 세트 가지고 254까지 이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254 위치까지 갔겠죠? 그런 다음에 다 읽었죠? 그러면 여기 두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F2, F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이걸 다 읽었죠? 그러면 어디로 이동이 됐겠어요? 맨 끝인 256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재 위치에서부터 몇 칸 이동했어요? 한 칸 이동했죠. 그러니까 한 칸 이동하면 257이 당연히 되겠죠. 근데 257은 이미 파일 범위를 어떻게 된 거예요? 벗어났죠. 읽을 게 없죠. 257에서는. 그래서 지금 요거처럼 이렇게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조금 바꿔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1로 바꿔볼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지금 끝까지 다 읽었죠. 저기 256까지 읽었어요. 그런 다음에 마이너스 1 하면 현재 위치. 요 커 현재 위치에서부터 마이너스 한 칸 갔어요. 그럼 여기로 왔죠. 그런 다음에 출력해 보면 이제 이렇게 출력이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출력이 되죠. 자,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구조화된 텍스트는 좀 다음 동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